당정 테크노산단 조성부지 일대 토지주들이 대책위원장을 맡던 곽진구 씨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며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천안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의회 일부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에 대한 논란이 일자 해당 의원들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천안시가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성완 종축장 인근에 자족 가능한 신도시 조성을 추진합니다. 천안시가 운영하고 있는 열린시장실이 고충민원 해결 100%를 달성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본다는 건 내 꿈에 힘을 더하는 것. 이곳에선 누구나 새로운 날을 발견하고 더 큰 미래를 꿈꾸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우리의 가슴 벅찬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내 꿈의 시너지가 되는 대학. 백석대학교.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당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개발 적법성을 두고 토지주와 충남도청이 수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 천안TV는 수차례 집중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태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세한 내막 지우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아산 당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개발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산단 부지인 갈살리 토지주들은 곽진구 전 대책위원장에게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주들은 지난달 28일 오전 공사 현장 가림막에 시공사를 규탄하는 현수막 설치를 시도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지주들은 이곳이 우리 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고자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은 현수방이 설치된다고 저희가 신청을 나왔어요. 이거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 부시고 왜 이러는 거예요 이제. 판결은 났어요. 일반 산단 개발을 둘러싸고 토지주와 충남도청은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는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산단 지정 무효 소송에서 지난해 7월 1심에 이어 2월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이 사이 곽진구 전 위원장 등 몇 명이 시행사와 합의했고 시행사는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절반 이상을 확보해 수용 재개발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현재 개발 부지엔 가림막이 쳐져 있고 정지 작업이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토지주들은 곽 전 위원장이 합의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합의해 이득을 취했다며 격분했습니다. 토지주주 한 명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곽 전 위원장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곽 위원장은 심적 여유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 죽는데 무슨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은 대박을 쫓아갈 여유도 있고 힘도 있었지만은도 나는 그걸 힘조차 없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저간의 상황은 곽 전 위원장이 토지주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이득을 챙겼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주들은 이 사업의 부당성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서 충남도와 아산시가 저지른 위법 행위를 계속 고발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시 광덕면에는 천안은 물론 인근 지역 시민들이 자주 찾는 천안 추모공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래 이곳은 광덕면 원덕리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던 곳이었지만 각종 비리 문제로 인해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2년 정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화장장 시설의 일부 구역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매점 대신 커피숍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판매하는 물품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 추모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장 모습입니다. 특히 요즘은 개장 유골을 화장하기 위해 화장장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 종종 북새통을 이루곤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본래 광덕면 원덕리 주민들 협의체에서 운영하던 천안 추모공원은 협의체의 여러 비위 등으로 인해 약 2년 전부터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화장장 내 일부 구역의 천장과 벽에 발생하는 누수와 장애인 화장실 이용 불편 등의 문제 등 이용객들이 느끼는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말입니다. 여기 지금 시설에 구멍이 다 뚫려가지고 귀가 다 새가지고 지금 막아놓고 지금 치워놓지도 않아가지고 지금 귀가 다. 이용객들이 느끼는 불편은 또 있었습니다. 본래 존재하던 매점 운영이 중단되고
대신 커피숍이 운영되고 있지만 판매하는 물품이 제한적이고 식당 역시 운영 시간이 짧아 운영 시간이 끝난 후 이용객들은 멀리까지 나가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외지다 보니까 갑자기 뭐 체하거나 막 이러면 소화제라도 먹으려고 하면 15분 이상 나가야 돼. 여기 옛날에는 매점이 있어서 이런 게 다 팔았는데 요즘은 아예 없어요. 여기는 커피랑 밥밖에 못 먹어요. 밥도 2시 되면은 4일차, 5일차에 밥이 떨 때도 있고 빠르면 점심시간 전에 12시 전에 밥이 떨어져요. 이와 관련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측은 누수의 경우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동전기 발생한 결로 현상이 녹으며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매점 운영은 커피숍으로 대체되고 있어 현재는 계획 중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매점이 없어져갖고 저희가 이제 커피숍을 좀 이렇게 대체 개념으로 해서 한 거는 예, 좀 맞습니다. 예, 그건. 여기가 산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결로나 이런 게 좀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게 저희가 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무관. 충남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세 곳의 화장장 중 한 곳인 천안추모공원 화장장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편이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박정수 충남도 의원이 최근 있었던 제343회 임시본회의에서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망 구축 차원에서 천안과 공주를 잇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조속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이현자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박정수 충남도의원이 지난 28일 제343회 임시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민 불편 해소를 통한 교통망 확충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국가계획에 반영되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통과한 천안 공주 민장 고속도로 사업이 아산시 구도심을 우회하는 노선을 주장하는 아산시 반대로 8개월 가까이 후속 절차가 보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고속도로는 천안 아산 시민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며 아산시는 대승적으로 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수용하고 충남도는 아산시를 설득해 정부에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C 위치가 지금 휴대대학 운봉 삼동리 쪽에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기 지금 교통량이 많이 집중이 되는데요. 거기에 지금 IC를 떨어뜨리면 거기에 교통량이 더 부하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IC가 생김으로써 향후에 저희가 뭐 도시개발, 뭐 부지도 많이 없어지겠지만 나중에 뭐 개발 사업이나 할 때 교통 부담금을 저희 쪽 사업 부담을 해야 돼요. 대안 노선은 지금 검토를 다시 들어갔는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천안시와 아산시, 충남도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기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가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에 대한 부정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를 위한 일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천안시가 진행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인지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 시민들이 자주 애용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인 천안사랑카드의 부정 사용을 막고자 시 당국이 일제 단속에 돌입합니다. 시는 민관 합동단속반 2개조를 편성해 가맹점 데이터와 주민신고 사례에 대한 사전 분석을 거친 후 의심 점포를 직접 찾아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행위를 단속하게 되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부정 유통이 의심되거나 현장 목격 시 천안시 일자리 경제과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시는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정이득 환수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며 심각한 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아산시의회 시의원들이 호주의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게 한 종편 TV를 통해 알려져 공분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원들은 적극 반박에 나섰는데요. 해외 연수 기준과 방식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편방송인 JTBC가 아산시의회 시의원 일부가 외유성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고 보도해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JTBC는 시의원들의 호주 일정을 파악해보니 대부분 유명 관광지였고 또 캠핑카를 타고 다녔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수를 다녀온 의원은 3명이었는데 이들이 낸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방문지에 대한 후기와 아산시에 적용한 시사점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JTBC 보도는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러자 해당 의원들은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캠핑카에 대해선 비용 절감 차원에서 추진했고 실제 상당 부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시의원들은 해당 보도가 편향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저도 많이 이제 지인분들이랑 이제 시민분들한테 많이 연락이 왔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게 어떻게 기사화가 됐지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통역사도 없었고 가이드도 없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렌트하거나 숙박을 하게 되면은 과연 이게 호텔에서 잤으면은 이제 기사가 과연 됐을까? 네, 이제 일반적으로 간 그 의원님들 연수로 갔다고 하면 이게 또 기사가 과연 됐을까? 이런 게 저는 처음이라 초선이라서 좀 그런 게 되게 많이 아쉬웠죠. 이번 논란을 계기로 시의원 공직자 해외 연수 일정을 출발 단계에서 더욱 엄격하게 심사해 외유 논란 소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원 구성원이 5인 이하일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해외 연수를 떠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안에서는 연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는 여러 나라를 다니는 것보다 우리 시에 필요한 정책이나 도시환경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곳을 한 나라 또는 두 나라 답사하여 그곳의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알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과 더 발전된 미래상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연수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전국 최대의 화력발전소 집적지인 충청남도의 오랜 수건이었던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와 관련한 법안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도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하는데요. 충청남도 역시 이에 대해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승철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전국 최대의 화력발전소 집적지 충청남도에게 모처럼 희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최근 국회 산재위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충남의 수건이었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도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충남에는 총 58개의 화력발전소 중 절반인 29개가 존재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2016년 기준 7조 5천억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행 전기요금에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발전소가 없는 지역과 같은 전기요금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충청남도의 수건인 지역거리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력계통을 중앙집중형에서 중앙집중형과 분산전원형으로 변화하는 필요 불가결합니다. 앞으로 특별법이 통과되면 전기료에 대해 우리 지역뿐 아니라 발전소가 많은 지역도 혜택을 받고 아울러 기업 유치 등 지역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내년 4월부터 특별법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충남도민이 이 법안 통과로 전기요금에 있어 얼마만큼의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오종진 농업기계팀장이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자랑스러운 농촌진흥인으로 뽑혔습니다. 1996년 공직에 입문한 오 팀장은 농업기계 전문 지도사로서 뛰어난 업무 추진 능력을 보여왔고 농업기계팀장으로 근무하며 농업기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기계화 촉진과 영농 현장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농업인이 안전하고 행복한 농촌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가 주식회사 현대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 형식으로 공모한 환경부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춘 전기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 충전 사업자가 공동으로 발굴한 과제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아산시는 국비 및 민간 투자 15억 원을 유치해 공공기관과 공영주차장 등 시민 접근성이 용이한 지점 34개소에
84기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는 동시에 시 예산 절감 효과도 얻게 됐습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가 성완 종축장 부지를 국가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천안시에서도 이에 발맞춰 국가산단 인근에 자족 기능이 있는 신도시를 만들 계획을 천명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완 종축장 부지가 국가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인 가운데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이에 대한 발빠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종축장 이전 부지에 앞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다양한 시설들의 입지가 예상됨에 따라 산단 지원과 자족 기능이 가능한 뉴타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와 관련 뉴타운 후보지 선정을 위한 기본 구성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계획대로 뉴타운이 조성되면 이곳에는 계획 인구 1만 400여 세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도 역시 국가산단의 조속 추진을 위해 본래 2027년 전남 한평으로 이전 예정이었던 것을 2년 더 앞당기고 산단 착공 시기도 2026년으로 앞당겨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발전에 있어 소외됐던 천안시 서북부 지역이 국가산단 및 뉴타운 조성으로 얼만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가 운영하고 있는 열린시장실은 시장이 직접 나서 시민들의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로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3월 말 기준 열린시장실에 접수된 고질 민원이 100% 해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조인옥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매주 목요일 직접 시민들을 만나 진행하는 열린시장실이 3월 말까지 접수된 고질 민원을 모두 해결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2021년 3월부터 진행된 열린시장실은 현재까지 총 56회 개최됐으며 125건에 달하는 민원과 관련 시민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장기, 고축 민원을 해결 방안이 없다고 외면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박상돈 시장의 철학과 의지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그 현장을 나가봐라. 그러면 민원이 그 해결 방법이 보인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현장을 나가봐라. 주민들 얘기 들어보고. 네, 그럼 시민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박상돈 시장의 열린시장실은 각 담당 부서 또는 직소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매주 목요일 시청 7층 시장실에서 진행됩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나란히 K리그2에서 활약 중인 천안시티 FC와 충남아산 FC가 FA컵에서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천안은 지난달 30일 열린 양주시민축구단과 경기에서 김종민의 멀티골에 힘입어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3라운드에 진출한 천안은 K리그1 대구FC와 만나게 됐습니다. 충남아산 FC 역시 전주시민축구단과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3라운드에서 전남 드래곤즈와 만나게 됐습니다. 특히 전남전에서 승리할 경우 K리그1 우승팀 울산과 만날 수 있어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연초 보증 규모 240억 원을 출연한 데 이어 300억 원을 농협 및 하나은행과 함께 순차적으로 지원합니다. 시는 이번 추가 보증을 통해 소외된 소상공인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특례보증 추가 출연이 사금융으로 몰리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고금리를 방지하고 소상공인 경영 환경 안정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30년이 넘도록 봉황 오이 농장을 운영하며 오이를 재배하고 계시는 여성 농업인 조영숙 대표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천안TV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30년이 넘도록 오이 재배에 열과 성을 쏟고 계신데요. 네. 성공한 여성 농업인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계신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알려졌다는 것은 이제 농사를 한 가지만 쭉 30년 넘게를 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부터 블로그를 시작해서 각종 SNS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들이 많이 알아준 것 같고,
이제 좀 과찬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가요? 예. 현재 봉황 오이 농장에서는 농촌 교육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원래는 이제 오이 농사를 한 10년 이상 짓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뭔가 이제 농촌에 대해서 알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체험 농장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까지 겸하게 돼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예.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까지 올 수 있는 치유 농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네. 대표님께서는 지난 2019년 천안신문과 아산신문이 공동 발간하는 천안아산을 빛낸 사람들에도 이미 선정된 바 있으신데요. 네, 그 당시 이미 충청남도 정보와 농업 명인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 뒤에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계시죠? 네네. 그때 이제 충남 농업 명인이 정보화 명인이 될 수 있던 계기는 이제 농업을 하면서 같이 SNS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주기도 했고요. 또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천안신문에도 이렇게 선정을 해줘서 그때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던 것 같아요. 예.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성공한 여성 농업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대표님만의 강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농업을 하면서 한눈을 안 팔고 계속 농사만 했어요. 농사만 하고 또 한 가지 뭐를 하면은 성실하게 했고 저희는 이제 오롯이 지금 오이 농사만 35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더 좋았던 것 같고 그동안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 하면은 이제 그것도 잘 견딜 수 있던 거 뚝심? 예. 저 성실과 뚝심 예.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간 코로나19로 농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코로나19 때 이제 제일 많이 어려운 것 같더니 저희 농장이 대규모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인력을 쓰거든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인력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평수를 저희 가족 노동으로 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힘든 시기를 넘기면서도 또 반대로 제가 이제 체험농장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네. 체험농장 하는데 1차 농산물은 밭이다 보니까 오이 밭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얽매이지 않고 실내가 아니고 실외이기 때문에 역으로 어린이 체험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위기로 갔다가 다시 제 전환을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기회가 됐군요. 네, 기회를.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농업, 농촌 하면은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 35년 살아본 결과로는 그리 어려운 건 또 아니고 또 직업이 좀 3D 현상? 그런 식으로 좀 등한시하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고 하는데 농업은 정말 열심히 하면은 어느 직업보다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자부심도 커질 수 있고 하니까 지금 귀농귀촌이 또 대사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귀농귀촌을 아직도 망설이는 분이 계신다면은 이렇게 농촌으로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셔서 성공의 길로 가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질 좋고 맛있는 오이 저희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길거리에 나가 보셨나요? 생각보다 봄이 빨리 다가오면서 벚꽃, 목련, 개나리 같은 봄꽃들이 활짝 피어있는 모습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따뜻한 날씨 속에 봄꽃 만끽하시면서 활기찬 4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